몇 장으로 나누는데 미북 회담이 왜 열리는가라고 했는데 거기 앞에다가 북한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정상회담 의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 5월 23일 현재 예정된 6.12 싱가포르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가 트럼프 얘기 듣기 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살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용산에서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하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셋이 탔는데 택시가 서울역을 지날 때 그 옆에 태극기 모임이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저것들 다 죽여야 돼 그러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저것들 다 죽여야 돼 그러더니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더니 그 홍 씨를 죽여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홍 씨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저 한국땡 대표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택시 옆에 우리 후배가 탔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저씨 모르면 그렇게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은 아니 다른 생각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더니만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계속 말씀하신 77% 보니까 김정은 밑에서도 살 수 있겠더만 보니까 김정인 밑에서도 살 수 있겠더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은 나랑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라 적이구만. 당신은 적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적이야. 생각이 다른 거하고 적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친구끼리.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른 것은 적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이게 참 사람들이 그렇게 이 혼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김정은이가 미국하고도 한번 맞짱을 떠볼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야, 이게 14% 지지가 졸지에 77% 오르는데 내가 트럼프랑 1대1로 한번 맞짱을 뜨면은 세계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나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그냥 북한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꼼수로 한번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래도 얘기하겠다고 얘기할까 한 요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가 온대요. 이제 종전협정 금년에 금년 65년 전쟁 끝나고 65년이 되는 그 해에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죠.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그것을 안 맺은 나라보다 전쟁할 확률이 높답니다. 특히 전쟁할 확률이 높은 거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전쟁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거 안 맺은 나라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전쟁할 일이 없는 나라는 불가침 조약을 맺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칠레하고 불가침 협정 맺을 일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콜롬비아하고 평화협정 맺을 일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 밑에 깔려있는 요인 그리고 위에 있는 요인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외교사 공부하는 학자들이 밑에 있는 요인을 영어로 하면은 펀더멘탈 펀더멘탈이 이렇게 심층 동인, 한국말로는 심층 동인, 펀더멘탈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펀더멘탈 포스는 북한은 죽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건 꿈에 그리던 것이다. 이거는 도무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펀더멘탈 포스, 밑에 깔린 심층 동인입니다. 그거를 덮어둔 채 위에서 평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헛개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제 날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현재 예정된 6.12 싱가포르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름도 안 남았지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나중이라도 만나고 싶으면 얘기해 그랬으니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무산되고 다시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산시킨 요인들이 너무나 심각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무산됐느냐? 만약 1월 1일 날 보세요. 김정은이가 그랬습니다. 내 책상, 사무실 책상 위에 단추가 있어. 이거 누르면은 미국도 많이 죽어.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그랬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나는 그걸 보고 저 친구가 핵 전략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핵 전략을 알았으면은 내가 연설하는 이 마이크 밑에 단추가 있어 그래야 됩니다. 현장에서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실까지 가는 건 헛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옆에 까만 가방이 따라다니는데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것을 알고 한 2분이면 발사가 되는 그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발사하는데 그 암호를 풀어주는 그 가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육군 중령, 해군 중령, 하여간 중령급의 장교가 그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아무리 빨리 공격을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30분 동안 반격을 못하면 소련이 먼저 공격하면 미국만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라도 반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를 하기 위해서 그 까만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핵 버튼이 있고 그런 건데 이 친구가 사무실까지 몇 분 걸릴지 모르지만은 20분 그러면은 그건 헛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은 단추로 누르지 않습니다. 열쇠로 돌려요. 핵폭탄은 열쇠를 돌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옛날 자동차는 열쇠 돌리면 엔진 켜지죠. 요새 자동차 누르면은 핵 버튼은 아주 최신식인데 미국은 열쇠로 돌립니다. 이런 것들 그냥 그렇지만은 북한이 왜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었을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60년 동안 북한 국민들한테 먹을 걸 못 줬어요. 김일성이가 매일 입밥에 고깃국 끓였는데 70년 동안 입밥에 고깃국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고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미국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못 먹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핵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전부 핵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없앤다? 그건 정당성을 자기가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첫 번째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와서 없앨 수 있으면 왜 30년 전에는 못 없앴습니까? 그거 없애고 밥 얻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정동성을 없애는 일이 되고 두 번째 핵을 없애고서 살 수 있으면 아마도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솔직히 김정은이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하고 회담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랬지. 자기가 살려고 그런 겁니다.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살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회담을 하고 핵을 없애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죠. 더 심각한. 그래서 이제 왜 핵을 없애면 북한이 죽는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 먼저 핵이 있으면 미국이 폭격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죽일 겁니다. 안 나오면은. 그래서 나갔는데 핵을 없애고 나서 핵을 없애면은 일단 제가 이제 그냥 그 북한을 전갈에 자꾸 비유를 했습니다. 전갈. 전갈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물인데 무서워요. 도구로 찌르면은 큰 동물도 죽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원숭이에요, 원숭이. 근데 전갈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 전갈이 아직까지 독을 쏴가지고 미국을 죽일 만큼은 안 됐어요. 이제 그게 곧 됩니다. 근데 미국이 전갈 보고 야, 너 그 독을 빼라. 내가 살려줄게. 독을 빼면 살려줄게. 그런데 독을 빼면은 전갈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전갈이 독을 빼면은 전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몽키, 미국인 원숭이라 비유를 했지만 미국한테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꼬마들한테도 죽을 수 있어요. 독을 빼면은. 그래서 김정은이
이게 내가 독을 빼면은 미국이 살려주는 그래도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살려주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 저는 트럼프가 한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완전히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정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요 며칠 동안에 벌어졌어요. 김정은, 너 겁나냐? 내가 너 살려줄게. 너 살려줄게 그러는데, 그 쓰는 용어가 맨 처음에는 뭐 프로텍트 해준다 이렇게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세이프티를 보장해 주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세이프티는 정치가들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너 죽을 것 같은데 너 안 죽게 해줄게 할 때가 세이프티입니다. 너희 세이프티를 보장해 줄게. 그리고 트럼프가 이 말은 직접 안 했는데, 트럼프 얘기를 그 자막에, 텔레비 자막에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권력에 그대로 있는 것을 얼라우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얼라우. 미국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 줬으니까 너 있어. 그리고 너가 말이야, 그래도 무서우면은 내가 프로텍트도 해줄게. 보호해줄게. 그런데 두 개 너가 안 받으면은 용어로 데스메이트 시켜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 참 외교관들이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죠. 데시메이트는 뭐 발로 밟아서 진 이긴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러니까 정권에 있는 것을 허락해주고 보호해주고 세이프티를 보장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해. 그리고 만약 안 오면은 데스메이트 시켜버릴 거야. 그랬는데 그거 다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안 돼요. 죽는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 자체를 못하는 게 뭐냐? 이거 시시껄렁한 이유 몇 개 들겠습니다. 그 외교관들이 회담할 땐 말이죠, 폼입니다. 일단 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배치 마이바흐 뭐 폼 나는 거 들고 와가지고 뭐 여기서 막 그 애들 따라 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려면 수송기에다 실어야 되는데, 북한 수송기가 IL-76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가 6시간을 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데 6시간 20분 걸립니다.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항속거리가 5,000km인데 그 벤츠 그 차를 싣고 갈 차가, 근데 그거가 5,000km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가 5,000km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갈 때 500km 가는데 기름 500km어치 넣고 갑니까? 800km 넣고 가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객기 그냥 혼자 타고 가면 되는데 차 안 갖고 가고, 여기 수송기에다 차를 갖고 가는데, 여객기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40년 된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10,000km 가는 거. 요 며칠 전에 큐바에서 여객기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40년 된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할게요. 떴습니다. 이제 가려고 싱가포르로. 그래서 북한의 영공을 벗어나면 솔직히 모든 하늘은 미국의 하늘입니다.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 세계 하늘이 다 미국 하늘이죠.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당 안 해요. 혹시 앞으로 회담이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게라는 것은 혹시 될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판문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시시한 이유까지 되더라도. 그래서 이 미국, 북한은 지금 제가 이제 그 글을 하나 며칠 전에 쓰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그 제대로 비정상으로 나라를 끌어온 업보를 지금 그 손자가 당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국제정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분단도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통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원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대략 에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잘 지내야 되고, 누구랑 이렇게 척을 져야 되고, 뭐 척질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걸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국제 외교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다 실패한 결과가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북한은 이제 아주 힘들게 되었다가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은 미국한테 북한은
적이긴 하지만 적수는 아닙니다. 적수하고 적은 다르죠.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너무 꼬마예요. 너무 약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적수고 미국이 중국을 이제 사실은 손을 봐야 되는데 손볼 빌미를 이번에 얻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 미국이 어떻게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고 온 다음에 김정은이가 바뀐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가 I don't like it. 나 그거 싫어.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거 외교 용어 아니에요. 그 뭐 마피아들 하는 말인데 막 분노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그 70년 묵은 한반도 문제가 이제 드디어 채증이 아무튼 풀리는 겁니다. 풀리게 되고 중국,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만 해결되면은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중국하고 맞짱을 떠야 될 상황이 즉각 옵니다. 그걸 우리가 전혀 까먹고 있는데 그 문제도 미국이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무드로 국제정치가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담이 되고 그런 것이 다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진행되는 방향은 그래도 올바르게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면은 북한 문제 해결이 곧 통일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북한 문제 해결되는데 북한 따로 남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일로 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 거의 벌써 됐으니까 이 정도 말하고, 우리 오늘 김정민 박사가 토론자지만은 토론이 아니라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해서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